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또 멀리까지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저는 영어 담당하고 있는 신호요 강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외대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 10년 이상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혹시 학생이실까요? 와. 학생이 직접 참여를 해 주고 너무 좋다. 네. 자 우선은 좀 시험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시험 범위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요렇게 교과서 그리고 원서, 부교재, 모의고사나 아니면 추가 자료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교과서. 네. 그쵸. YBM 박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저희 OT 가시면은 책을 이제 받아서 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원서 같은 경우는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냥 소설책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서랑 원서랑 이제 섞어서 낼 때도 있으시고요. 보통 교과서는 두 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과서 한 과에 원서를 좀 섞어서 내시거나 아니면은 원서만 내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라는 게 이제 처음에 저희 1학기 중간고사는 무조건 항상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다. 네. 그리고 독해부교재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특 라이트를 썼거든요. 네. 뭐 기출 문제죠. 네. 그런 유형인데 근데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교과서도 저희가 요번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모의고사. 네. 그래서 총 합쳐서요. 한 50지문? 별로 많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냥 좀 평범한 편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크게 쉽게 보시려면 객관식하고 주관식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네. 객관식은 뭐 저희 수능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저희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 네. 그래서 친숙해요. 네, 막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의 지문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관식이 이제 문제잖아요. 네, 인간교구는 이게 다들 궁금하실 텐데 주관식 문제가요 적지가 않아요. 뭐 한두 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8개에서 16개까지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게 한 문제당 예를 들어서 1번이 아니라 1-1, 1-2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관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많은 만큼 어쩔 수 없이 다양하게 내요. 계속 똑같은 것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지문에서 찾아 쓰는 유형. 요거는 그래도 좀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 쓰니까 조금 쉽겠죠? 네. 자, 근데 단어 배열. 요것도 그래도 단어를 다 주니까 어느 정도는 네,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자, 요약문 쓰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건을 주세요. 구문적인 조건이나 아니면은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정해서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단어를 더 추가해서 너가 마음대로 써봐. 이런 식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이. 일단은 세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은강여고는 주관식 부담이 좀 크다. 네, 그런데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은강여고 시험 어떻게 대비할 건지 먼저 객관식은 어떻게 대비하는 건지 짧게 말씀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주관식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통한기는요. 혹시 중학교 때까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자, 통합기를요.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은. 네, 고등학교 시험은요. 이건 뭐 꼭 은강여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통합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지문을 막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뭐가 나올지 어느 부분이 건드려질지를 뭐가 나올지는 제가 정해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알려줄 거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잘 글씨는 안 보이지만 세 개의 지문이 다 같은 지문이에요. 네, 같은 지문이에요. 근데 이 한 지문이
대입학, 빈칸, 순서 요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휘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법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문을 막 다 암기하고 가면은 꼭 다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맞으려면 오히려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 어느 부분을 건들 것인지, 그렇죠? 네, 어휘도 마찬가지. 어떤 어휘가 나올 건지, 어디 어법이 나올 건지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조금 저희가 단순 무식하게 무조건 암기를 한다고 해서 잘 보는 시험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어머님들도 네,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형별로 제가 이제 지문을 다 대비를 해줄 거고 이런 방식으로 객관식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저희 주관식 이제 네 첨삭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첨삭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서술형의 단순화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서술형 문제 중에서 제가 아주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글의 요지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써야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구문적인 조건을 이 문제는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줄 수 있어요. 뭐 나레이 버비를 쓰라 라던가 아니면은 동명사를 써라, 분사구문을 써라 이런 거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단어를 조건으로 걸어줬어요. 자, 이 단어들이 다 지문에 있는 단어는 절대 아니에요. 지문에 있었던 단어도 있고요. 없고 선생님이 새로 추가하신 단어들도 있어요. 섞어서.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문을 외웠다고 해서 이거 쓸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을 공부를 했지만 일단 문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문장이든 어떤 지문에 대한 요지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요. 문장의 어떤 틀이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네. 이러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제시가 되더라도 어떤 구조가 제시되더라도 쓰려면 우선은 문장의 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요. agriculture productivity 주어를 넣고 네, 여기를 제가 이제 키워드 자리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에 뭐에 관한 얘기인지를 넣고 대부분 소재겠죠. 요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 이제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이 agriculture productivity에 대한 맞는 아이디어를 써야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혹시 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지만 요지가 제시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선생님이 일부러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문장을 길게 써봐라는 거죠. 그렇죠? 더 길게 쓰려면 이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supporting 아이디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구조들. 근데 이 구조가요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한정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 친구는 영어를 조금 배웠을 테니까 네.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모르겠어요. 배웠을 텐데 다 접속사요. 접속사. 아니면은 접속사 대신에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구문 이런 거 쓸 수 있죠. 또는 짧게 전치사구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내용상으로 이게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또 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문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쓰든 또는 어떤 구조를 쓰든 네, 우선은 기본적인 틀이 더 필요하다. 첨삭보다. 그 이후에요. 이제 이게 되면 근데 내가 작은 실수들 할 수 있잖아요. 뭐 s를 안 붙인다던가 뭐 아니면은 시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때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첨삭부터가 아니라 첨삭은 나중이란 말씀이에요. 네, 먼저 기본적인 틀 구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답안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잘 쓴 건가요? 자, 만약에 맞아요. 어머님 맞아요. 저희 글짓기 대회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네, 잘 썼죠, 굉장히. 근데 지금 시험이거든요.
시험은요, 글을 잘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세 문장 잘 쓰면 돼요. 주제, 근거, 뭐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네. 짧게 쓴다고 뭐 감점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10점 받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광여고가 물론 객관식은 좀 평이하고 주관식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저희 이제 개학하면은 거의 땅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저는 항상 애들이랑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애들의 시선으로 보려고 해요. 애들은 얼마나 통한기라는 게 힘들겠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요, 또 애들은 서술형이라는 거를 잘 쓰는 게 자신이 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자, 간단하게 조건에 맞게 쓰고 정답 맞추고 싶은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네,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서술형을 충분히 네, 복잡하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네,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